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몽수 변호사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한간에 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를 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가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 저 당이 고루하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맞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를 추구해야지. 저 당에 보면 전통적으로 기존의 보수의 가치를 조금 시니컬하게 비꼬는 척하면서 마치 새로운 개혁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오렌지들이 많았잖아요. 과거에 뭐 저 남경필을 위시로 해서 원희룡, 박영주 뭐 이런 거 다 오렌지 아닙니까? 오세훈이까지. 자, 그래서 옛날에 이 보수 정치인들을 귤이라고 하면 그 오렌지들이 뭐 귤보다 나은가? 라고 봤을 때 그 밥에 그나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쓸데없는 당분만 많죠.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당의 핵심은 가치의 싸움으로 새로운 가치를 내건 사람이 나타나서 구정친이라도 그 가치가 옳으냐 틀리냐로 논란이 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적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뭐 이 플랫폼 사업을 규제해야 된다라든지 뭐 국가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든지 뭐 노조를 해체하겠다든지 이런 논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가치를 주장한 게 들어보셨습니까? 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정치판에 한 10년 됐어요. 가도 굴러다닌 지. 그래서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예, 10년을 구르고 다녔어요. 국회의원도 안 하면서 방송 출연하고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정치판에 올 때 그야말로 새로운 사회를 위한 도전을 갖다가 계속하면서 싸우면서 정치판에 왔으면 괜찮은데 이 뭡니까 이 박근혜가 이제 당 대표를 할 때 이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김종인이 데리고 오고 하면서 그때 이제 비대위원을 하고 하면서 유승민께 이런 식으로 추천돼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죠. 최고위원급으로 20대 초반이에요. 그래가 이제 10년 굴렀는데 이제 저 친구를 가만히 보면 시대의 고민을 갖다가 다루는 부분이 없이 자기 아버지가 이 유승민이하고 친구라서 친구 아들이고 스펙이 좋아서 들어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지가 이 무슨 이 각종 뭐 교육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했다는데 뭐 한 것 같지가 않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흔적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뭔가 경력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애들 장난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야학을 한 10년 했다고 그런다면 야학에서 뭐 도움을 받았던 뭐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생이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에서 내가 뭐 이준석 위원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김웅이가 이준석이 나오기 전에는 한 2등 남았는데 이준석이 나오고 나니까 저 오리지널 바람잡이가 나오니까 이 신 바람잡이 김웅이가 좀 밀렸어요. 짬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웅이가 비판을 했습니다. 소외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공정한 경쟁을 하냐 무슨 소리냐 이준석 같은 사람만 들어온다 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김은혜도 나오고 뭐 이런 유의 인물은 아니지만 또 윤희숙이도 또 엄청 떼어요 보수 언론이. 근데 김은혜, 윤희숙, 이준석을 다 보면 학벌 좀 그럴싸하고 그리고 기득권의 이데올로기에 크게 저항하지 않고 이미지만 좀 개혁적인 척하고 김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뭐 기자로서 파격적인 혜택을 보면서 청와대 들어갔고 뭐 그러니까 MBC 뭐 봐야죠. 기자 한다고 뭐 앵커 한다고 좀 KT에서 또 상무가 뭐 갔다가 거액 월급을 받고 재산이 뭐 100억도 넘는 그렇게 뭐 그런 집이고 그다음에 윤희숙이라는 자도 뭐 KDI에 있었으니 뭐 유승민유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 나물의 금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김웅이가 비판한 거는 소외된 계층에 뭐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주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준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구조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느냐? 공정한 경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청년이라면 뛰어난 청년이다. 이준석이처럼 능력을 타고났다. 나는 이준석이가 성공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김웅이가 이준석이 비판하는 부분에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뭐 김웅 같은 경우도 뭐 사법고시 돼서 뭐 검사했다는 거 말고는 사실 뭐 다른 이제까지 언급 드린 사람하고 그 다른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배움을 나누는 사람이라는데 교사를 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교사를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지금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했는가가 의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과학고 졸업하고 카이스트 뭐 한두 달 다니다가 중퇴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대통령 장학금 받고 경제학과 컴퓨터과학 학사 복수 전공했고 군대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안 갔대요. 네. 자, 그러고는 이제 그때까지가 2010년 9월까지 병역을 했어요. 네. 그 이노티브라는 데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그러고는 2011년 12월에 당에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군 마치고 비대위원 들어올 때까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네. 무슨 놈의 사회에서 야학을 하고 어쩌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15년을 해도 별로 흔적도 없던데.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 소장님 같으신 분들도 예. 그래도 이러저러게 정치판에 뭐 정말 뭐 찬밥도 드셔보시고 더운 밥도 드셔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무언가 어떤 자기 의견과 어떤 철학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을 들은 거 보면은 이준석 씨의 어떤 뭐 근본적인 경력, 어떤 경력에 닿는 실질적인 경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그 3, 4년이 사실 제일 중요한 중요한 경력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의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자들, 뭐 남자들 특히 뭐 이준석이를 많이 지지를 한대요. 이준석이가 최근에 안티페미 또 싸움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당에서 비판하는데 나이가 젊다고 사람이 계획적인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젊은 게 이미지 정치를 하면 이게 젊은 놈이 꼬리 100개 달린 여우처럼 장난을 더 잘 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때가 많이 묻어서 그렇습니다. 장난을 칠래도 여우탈을 뒤집어 쓴다고 여우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곰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좀 어려운데 나이가 젊고 별로 노출이 덜 됐을수록 장난을 더 쉽게 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이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언론에 등장한 이미지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느냐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뭘 주장하느냐. 그렇습니다. 한때 그 최소한 박근혜 정권이 이제 좀 말기에 좀 몰릴 때 십상시 부분에서 나는 TV에 나가서 십상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저 3인방 떠나고 최순실이 뭐 정윤회 다 그만두라 했다가 완전히 린치를 당했죠. 온 오프라인에서 다 엄청 주워 터졌는데 이준석이는 그때 이제 나중에 끝날 때쯤에서 비판하니까 약간 그쪽에서 폭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십상시 쪽에서. 네. 방송 출연 좀 하게 해두려고 좀 이야기해 주라고 네. 뭐 자기들 술 먹는데 찾아왔더라. 네. 뭐 그런 이야기 기억납니까?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십상시하고 관련됐던 그 문제도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는 최소한 이제 그 뭐 김무성을 죽이니 어쩌니 뭐 이런 그때 문제가 그때는 최소한 이준석하고 10인방 쪽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같이 어울리는 과정에서 같이 술 먹고 놀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그쪽에서도 공개가 됐죠. 네. 폭로했죠. 기분이 나쁘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비판을 하느냐. 네. 제가 만약에 십상시하고 한 번이라도 술을 먹고 십상시를 그래 비판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 집단적으로 방향 상실, 판단 감각을 상실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런 부분이죠. 스펙에 너무 난리가 납니다. 스펙에. 그리고 이미지와 스펙. 네, 그렇습니다. TV에서 보이는 이미지. 네. 제가 방송에 몇천 번 출연했습니다만은 방송이라는 거는 이미지의 거의 가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서 뺀질뺀질하고 하던 사람들의 그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지저분함 이런 거를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 아는 아들뻘인데 인사를 안 해요. 방송국에서 만나도 인사를 안 해요. 같은 대기실에서 있는데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해요. 내가 이준석님 오셨습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때 그 뭡니까 그때 이제 새누리당 앞에 네. 한참 매일 집회를 할 때 있었죠. 여름에. 네. 이 세월호 사건으로. 네. 세월호 그 누굽니까? 요즘 내가 이제 지금 치매가 심각해진다. 이준석? 아니 세월호 그 세월호에 네. 그 사고 친 유병헌 말씀. 유병헌. 네, 이거 치매 증세입니다. 아닙니다. 유병헌이 문제를 가지고 집회를 할 때 이준석이가 그놈의 당사로 쏙 들어가길래 내가 준석아 부르니까 씩 보고는 모르고 들어가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그래서 내가 너 여기 와서 좀 쓰라고 하려고. 그래서 인사성도 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 당이 사람에 대한 문제나 나이에 대한 문제로 가서는 안 되고 적어도 저 당이 지금까지의 왜 실패했는가
결국 가치를 가지고 저당이 변화해 가야 된다. 치열한 가치 노선 투쟁으로. 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이하고 뭐 나경원이 싸웁니다.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나경원 의원하고 제가 좀 약간 그 뭐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데, 근데 좀 다른 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아무리 좋게 봐도 지금 뭐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수행해야 될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는 두 사람 다 너무 부적합하다. 뭐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부적합하다. 너무 맞지 않는다. 구기득권과 신기득권의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더 두 사람의 큰 문제점은 사실상 이거는 뭐 나경원 의원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다 철학이 있는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자기 어떤 소신이 있는지.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 시대에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정치한다라는가가 없이 그렇습니다. 남은 그냥 권력이 있으면 권력의 이 분화방처럼 무조건 날아가야 되는 네.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관성적 행태를 맞습니다. 보이고 있다고 봐요. 네. 저도 선거 딱 있어? 저도 동의합니다. 나가야지. 네. 그리고 이 선거에서 내가 또 권력을 1등을 해서 누려가야지. 네. 그 외에는 내가 이 당에 이 시대에 적합한가?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템이 없으니까 두 사람 다 중요한 고비마다 계속 고배를 사실 마시는 이유가 네. 물론 뭐 이제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떨어졌어요. 떨어진 예. 횟수가 저것도 만만찮다고요. 그러니까 뭐 도봉구 쪽이 물론 뭐 민주당세가 원래 강한 곳이기는 하지만 해서 어떤 뭐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이제 결국 스펙과 이미지에 의존하는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정치판에 10년이 됐으면 자기 철학을 담은 책을 하나 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TV에 나가서 맨날 주둥이만 놀릴 게 아니라 그렇죠. 책을 하나 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정리해서 그걸 갖다 이번에 다양 대표 선거에 나오겠다면 그걸 내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야 이게 변화다. 세대 교체냐 싸움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국의 보수당이고 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좌파들이 다 해먹고 있는 게 나라마다 네. 그 독일의 3인당, 네. 프랑스의 4해당, 영국의 노동당. 뭐 저기 노동당, 오스트리아의 이제 뭐 이런 당도 다 헤매고 있어요. 다 헤매고 있는 것 자체가 좌파가 길을 잃었다. 네. 방향을 상실해서 지금 그렇다. 네. 아예 강경으로 가거나 좌파가 기득권화 되거나 막 이렇게 해서 비판을 무너졌다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네. 극우 파퓰리즘이 극성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준석이 정치판에 10년이면 이제는 그 자기가 한국 보수의 문제가 뭐다.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뭘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자기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게 핵심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 정리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이미지만 들고 이름값만 가지고 뛰어들었고 또 대중은 그 이름값으로 이준석 이렇게 하니까 나경원을 선택하는 만큼 이준석 부분도 매우 위험하다. 그런 거죠. 뭐 망하는 길로 갈만 국민의힘이 망하는 길로 선택하기 위해서 결정하셨다면은 뭐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무언가 재건을 하고 정말 무언가 그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면은 이 두 사람과는 무언가 다른 진짜 차별 이제까지는 다른 정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상징하는 부분에서는 이준석은 우리 사회에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애죠. 네. 집도 그러고요. 네. 10년을 직장 가지지 않고 정치판을 구를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왜 안 되겠습니까? 생계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존재를 할래도 존재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10년을 구르는 거는 뭐 때문에 구르겠습니까? 받쳐주는 가정 형편 때문에 구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10년을 정치판에서 백수를 굴러도 되는 이유. 저 아마 뭐 이번에 떨어지도 또 10년을 더 굴릴 거예요. 1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가능할 죽을 때까지 구를 만한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에서 저런 류의 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재능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하버드 그거 옛날에는 하버드라 하면 굉장히 희귀했지만은 지금은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건 저도 최근에 저도 알았는데 네. 소장님도 뭐 원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든 뭐든 이제 미국의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유명 대학들이 이게 학점 평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무슨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큰 백비 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하버드 대학의 무슨 과를 나온 게 아니라 그 하버드 대학의 뭐 예를 들어 수학이면 수학 1, 2, 3이 있는데 그 3과정을 딱 이수를 해야 그게 구글에서 뽑거나 안 뽑거나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뭐 하버드 대학의 학점을 뭐 4.3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웃긴 게 이제 뭐 이준석하고 비슷한 사람 이제 더 나이 먹은 사람이 홍정욱 같은 경우인데 참 나중에 뭐 진짜 요즘에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뭐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레이드를 취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들이 있는 것이지. 상을 받은 것처럼 그 기준이 다 다른데 어떻게 수석 졸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상을 좀 깨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하버드 대학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풀브라이트 등의 장학금을 줘가면서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갔지만 요즘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풀브라이트 성적으로 뽑는 장학금들이 아니라 뭐 기업체라든가 이러저러한 또 네트워크로 해서 주는 장학금들이 많거나 아니면 아예 자비를 입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하버드 대학을 갔던 그런 수준 생각하시면은 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하버드를 나왔다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업적인 것이지 정치를 하기 위해 가져야 될 기본 조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그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될 때 제가 진중근 씨하고 붙는다고 그 개싸움을 통해서 안철수 딸 관련 폭로를 하고 이러면서 개싸움을 할 때 저자가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미국에 이제 아이비리그 나온 당시에 이제 박근혜 주변에 있던 그 아이비리그를 나온 좋은 대학을 나온 그 당에 이제 당시 그 새누리당의 상층부가 중국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었대요. 네. 이준석이가 날 폐마했다고 네. 그 자리에 앉았던 어떤 같은 아이비리그 나온 교수가 저한테 전달을 하더라고요. 거기 개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조롱을 하더라. 내가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느꼈는데 나는 무슨 그 노비에 씨고 저놈은 왕후장상에 씨라서 내가 그래서 야 인간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놈이 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싸움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어쨌든 정권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안철수를 이렇게 실체를 폭로하신 입장에서 거죠. 네. 거기에서 개싸움을 위장해서 결국은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런 류의 정치, 지금 저 당의 제일 문제가 기득권 정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에 복무하잖아요. 네. 자, 이준석이라는 자가 기득권의 바탕을 두고 들어와서 나이만 젊고 이미지만 뭔가가 젊은 쪽에 그 어떤 이 홍보적인 어떤 트렌드에 맞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저자는 자신 스스로가 기득권이고 또 그 기득권의 기생에서 지금까지 정치를 유지시켜 오고 있고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그렇다고 젊은 애라고 박근혜 정권이 이리 가면 안 된다고 싸운 게 아니라 십상시하고 술 먹고 다니고 그 다음에 TV나 이런 데 나와서도 뺀질뺀질 지 이미지나 관리했지 제대로 이 문정권 들어서서 문정권을 비판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예요. 제가 문정권하고 강하게 투쟁하고 또 박정권에게 강하게 직언하고 그러면서 이 보수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미국 갔다 왔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플랫폼 기업을 비판하고 또 이 지금 주택 문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 저는 그렇다 그러면 저런 젊은 애로 저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주 뺀질뺀질하면서 TV에서 말장난이나 하고 놀았죠. 말장난.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본질적 개혁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경원 같이 정말 때가 묻을 대로 묻어가지고 한때 나경원이가 문가리를 비판했다고 원내대표 때 다 나다르크 할 때 빠루 들었다고 또 그럴 때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경원과 진부할 대로 진부한 그리고 이미 10년 동안 때가 묻어서 늙었습니다. 예,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늙었어. 벌써 30대 초반에 늙어버렸어요. 40대 중반처럼. 네, 저렇게 보이는 또 저런 때가 묵은 젊은이 신기득권과 구기득권이 저 당의 대표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기존의 보수의 진영에서 자신이 열성적 보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당대 저도 개인적으로 당 대표에 도전한다고 나왔던 이제 뭐 국민의힘 당 인사들을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윤희숙 의원이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입장에서 그래도 최소한 좀 품격 있거나 좀 자신의 생각이라도 뭐 기득권을 편을 들지언정 자신의 생각이라도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뭐 제가 앞만 봐도 뭐 조선일보나 윤희숙 의원을 앞만 띄워도 아마 윤희숙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은 뭐 없다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진짜 언급할 가치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진짜 저도 이렇게 그 정말 뭐 제가 뭐 최고의 그러니까 뭐 최고 서울법대를 못 나오고 제가 하버드를 못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진짜 아니고 진짜 저도 나름 뭐 서울대학에 뭐 끄트머리과라도 나와서 그래도 고시라도 끄트머리도 돼서 그래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중요하다는 걸 저 스스로 너무 잘 아는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펙과 이미지 가지고서 어떤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거는 절대 이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황교안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뭐 고시 뭐 젊은 나이에 고시에서 검사로서 승승장구 하고 국무총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갖다 놨더니 정말 희망화 제도를 한 번도 쓴 적 없이 날라갔고 그나마 그래도 검사 시절에 좀 이렇게 무슨 뭐 모래시계 검사니 나발이니해서 그때 그렇게 했던 그 홍준표를 세웠어도 그 모양이고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스펙과 이미지에 의존한 어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준석 씨 같은 경우도 뭐 페미니즘에 반대하면서 20대 남성들을 대변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내용에도 무언가 철학과 그다음에 어떤 국정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지 그냥 페미니즘 반대 그냥 20대 남성들을 그냥 뭐 그냥 트렌드에 움직이는 거죠. 트렌드에 움직여서 그냥 좀 대신 좀 싸워주고 떠들어주고 막 예전 같으면 뭐 댓글러 정도에 불과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어떤 정당을 이끌어 나가고 정권을 교체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으면 국민의힘의 정권은 바뀔지 모르나 국민의힘은 몰락은 뭐 필연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최소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에 이제 요번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 최소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떠들고 있는 내용들을 또 기반으로 한 그 후보가 민주당에서 당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 최근에 뭐 요거 저 젊은 여직원이 그 기본 소득 뭐라고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뭐 나라 빚이 뭐 얼마든 간에 진행을 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분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싸움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준석 유의 어떤 그런 얄팍한 이미지 가지고는 전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렇기 때문에 우리 혁명 21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저 당은 시대적 고민과 또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어떤 킬러 컨텐츠나 이런 걸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이미지들끼리 지역 기반과 기득권 기반을 토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무너져가는 집구석이 이제 막장으로 가니까 이준석, 나경원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